자, 이 삼각함수 부분은 사실은 중학교 때 일부는 공부를 했었던 게 무슨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말 들어봤을 테니까 거기에 이제 연관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중학과정이랑 조금 연결해서 하고 조금 걱정되는 건 초반에 외울 게 좀 많아.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식처럼 무슨 상수값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요번 주 내에 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에 물어봤을 때 1초 이내에 대답이 안 나오면 딱밤입니다. 아니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사인 30도 왜? 이렇게 해서 1초 안에 안 나오면 그래서 예전에도 고3 돼가지고 삼각함수 까먹었다고 왔는데 다른 거 물어보는 건 다 대답을 해주지만 갑자기 선생님 사인 30도가 얼마였죠? 막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없이 니킥이야 그냥. 그런 걸 물을 거면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대신 처음에 이론 시작은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할게. 문제에서 적용을 확실하게 하려면 기본기부터. 자 이제 첫 내용은 요걸 한번 설명해 볼게. 일반각. 일단은 이제 중학교 때는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각을 주로 다뤘다고. 그러니까 뭐 30도, 뭐 45도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각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균아 각이 뭐야? 뭔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봐. 각이 뭐예요? 직선이랑 직선이랑 음, 만났을 때 음, 그 사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고마를 다듬으면 반직선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기준 반직선이 하나 있다고 쳐 이렇게. 근데 이 반직선이 이제 어느 방향이든 일정하게 이제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직선 이제 출발점을 기준으로 이 반직선이 회전을 했을 때 회전하면서 생긴 어떤 양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회전을 했다고 칩시다. 참고로 여기를 갖다 뭐 우리 좌표처럼 x축, y축 이렇게 잡아주면 좀 어느 정도인지 각을 나타내기 좀 쉬우니까.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전해서 나온 양을 각이라고 하죠. 그럼 도요나 각은 도형이 아니야? 각 도형 아니에요? 중1 때 생각해 볼까? 중1 때 뭐 앞에 막 정수 처음 배웠어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배울 때 두 번째 단원 도형 좀 들어갔을 때 점, 선, 면, 각 이런 제목의 단원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라 기억 안 나나요? 아니면 니네가 선행학습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 그때 중1 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막 중3과 한다고 까불 때 점, 선, 면, 각. 점은 도형이야 그러면? 점 도형이죠. 도형의 방정식에서 점 처음 배우잖아. 선 도형이죠. 면 도형이지. 각 각도 도형이죠. 아 도형인 거 처음 듣나요? 어쨌든 좋아. 이렇게 이제 선이 하나 기준선이 있다고 치고 그 반직선이 어느 방향이든 좋은데 일정하게 이렇게 회전한 양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를 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기준으로 쓸게요. 45도예요. 라고 썼다고 치고 이때 용어를 하나 설명하자면 이 처음 그 기준선 요 처음 기준 각의 기준선을 이렇게 부를 거야. 시초선이요.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어느 방향이든 회전하겠지. 자, 그럼 여기 이제 x축처럼 생각하시고 y축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45도 크기를 각의 크기가 45도지. 그러면 정빈아 이 시초선하고 이 시초선이 이루는 각이 몇 도예요? 45도. 45도입니다. 그죠? 45도예요. 그때 여기 그 시초선을 기준으로 돌아간 이 반직선 요 반직선을 또 부르는 이름이 있어. 세민아 요 반직선 이렇게 회전한 반직선 얘를 뭐라고 부르죠? 동경. 그렇지.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 그럼 서진아 동경이 무슨 뜻 같아요? 일본의 수도인가요? 뭐 없을까? 동경. 아 그리워하다? 노스텔지어? 아니야?
그냥 이게 한자어인데 동은 움직인다는 뜻이고 경이라는 게 한자로 바늘, 시계바늘처럼 바늘. 그러니까 움직이는 바늘이야. 그러니까 시계바늘 돌아가는 그 그냥 모습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준 반직선 시초선이 어느 정도 회전한 양에 해당되는 그만큼 나타내는 이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르고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이루는 각을 이제 우리가 크기를 붙여서 쓸 텐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이 굳이 일반각이란 이름을 붙인 게 무슨 뜻인지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찬영아, 시초선과 동경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몇 도야? 45도 45도예요. 확실해요? 써져 있으니까 그렇겠죠. 정말로 45도일까요? 아닐 수는 없을까? 밖으로 돌면은 네. 315도가 나오지. 네, 315도 개념이죠. 아, 그럼 그것까지 얘기해 줄까? 각의 크기를 잴 때 요 시초선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약속을 할게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는 마이너스 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찬영이 기준대로 하면 쟤는 마이너스 315도의 개념이기도 해. 자, 내가 지금 45도가 확실하냐고 물어본 건 뭐냐면 이게 움직이는 바늘 개념으로 인식했을 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멈춘 요 정도라면 45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딱 여기서 멈췄다면 405도일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일반각이에요. 또는 765도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마이너스 315도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각은 사실은 얘가 이 시계바늘처럼 도는 놈이기 때문에 사실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다 이 얘기야. 대신 시초선부터 양의 방향으로 45도 위치라는 것만 정확한 거야. 그래서 이 각을 나타낼 때 일반각으로 나타낸다는 건 어떤 이걸 뭐 세타라고 할게요. 일반각 세타는 360도씩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고 거기에 양의 방향으로 알파만큼 더 돌아가 있다라고 나타내면 이제 정확하다는 거야. 한 바퀴를 돌았다면 n이 1. 그냥 한 바퀴도 돌지 않고 직접 알파에서 멈췄다면 n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n이 정수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붙여주기만 하면 돼. 몇 바퀴 돌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거기에 양의 방향으로 알파만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각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제 앞으로 각을 이제 요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각이 아니라 회전한 양이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일반각으로 나타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일단 용어는 첫 번째 용어는 이제 설명이 됐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이렇게 무작위하게 시초선이 꼭 여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기준선이. 근데 이걸 이제 기준선을 좀 잡아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번 더 나타내 볼게요. 이것도 뭐 그냥 상식적인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삼각 함수다 보니까 이렇게 x축, y축을 나타내 줄게. 그리고 여기 x축 자체를 시초선이라고 볼게요. 양의 방향 쪽에 있는 요 선을 시초선이라고 할게. 그럼 뭐 몇 바퀴 돌았는지 이건 상관없이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나타내 있다. 라면 이 빨간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제 1사분면의 각이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1사분면 맞잖아요. 그 다음 요 각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동경에서 멈췄다면 요만큼이죠. 요만큼 각의 크기가 제 2사분면의 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제 3사분면의 각 이렇게 있으면 얘는 제 4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할 때 제 1사분면의 각이다. 어느 이제 문제든 좋아. 어디선가 제 1사분면의 각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세타라고 하죠. 요게 360도 곱하기 일반각으로 쓰겠다는 거. 부터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을 때. 그러니까 딱 이 요각 크기.
그게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죠. 이러면은 제 1사분면 각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제 2사분면의 각을 준혁이가 표현을 한번 해봐. 300도 음? 곱하기 플러스 90. 네, 90도보다는 큰 거죠. 360도 곱하기 플러스 180. 네, 180도보다는 작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 뭐 제 3, 4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 크고 계속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요 각의 위치가 270도, 그죠? 90도씩 3번 간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귀찮다. 그래도 쓰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걸 크기를 넘었으면 다시 제 1사분면각으로 돌아오겠죠. 대신 이 정수가 하나 늘어나겠지만 한 바퀴 돌았으니까. 자, 그래서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몇 사분면의 각입니다라고 말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줄 알면 돼.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시초선이라고 하는 기준선 기준으로 회전한 양을 나타낼 때 각도라고 하면 안 되고 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이 표현, 일반각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만 멈춘 위치에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려면 이렇게 나타내는 게 맞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굳이 4분면으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낸다면 이렇게 표현할 줄 알면 돼. 이 정도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모를 이유가 없어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지.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한 건 다 써 있는 얘기니까 없네. 그러면 요 부분은 필기. 지울게요. 내가 좀 카메라 앞으로 당겨놨더니 한칠판에 쭉 적어주려고 했는데 불편하게 됐네. 네, 요거만큼은 적고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거기 4분면의 각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요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초반에 약속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계속 적으라는 거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칠판을 보면서 적을 필요가 없죠. 이런 것도 당연한 얘기처럼 느껴진다면 좋겠어. 지울게요. 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좀 복습을 할게. 이제 삼각 B라고 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합시다. 이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미 다 기억하고 있어서 일단 삼각비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가 직각삼각형에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비, 요거를 삼각비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야. 그래서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직각삼각형이니까 변이 3개죠. 제일 긴 변은 뭐 다른 말이 없어도 우리가 빗변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제 이건 이미 고정된 얘기고, 이때 이웃한 두 변이라는 게 얘랑 얘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얘랑 얘 사이의 이웃한 두 변일 수도 있고, 얘를 기준으로 얘가 두 개가 이웃한 변이지. 요거 사이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내용이 삼각비죠. 그래서 그때 약속이 사인이라고 하는 놈과 코사인이라고 하는 놈하고 탄젠트라고 하는 내용으로 배웠어. 요 각에 대해서 한번 기준 잡아볼게요. 지금은 사인 A. 자, 그럼 내가 한번 써줄게. 사인 A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사이의 길이 비율이 사인 A예요. 자, 위치를 봐두라고. 코사인 A 그러면 A에 대한 코사인 값은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사이의 비율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탄젠트라는 탄젠트 A. A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 값을 물어보면 AB 길이하고 그 다음에 BC 길이의 비율이죠. 자, 한 줄 더 쓸게. 이때 AC는 이제 빗변이라고 부르는 놈이고, 그 다음에 BC라는 게 높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야. 코사인은 빗변 길이하고 밑변이라고 부르는 놈의 비율이야.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밑변 길이하고 높이 사이의 비율이죠.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돼. 이 삼각비에서 빗변은 너무 이제 고정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약속된 이미 얘기지만, 이 높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약속하고, 요 밑변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지 약속은 필요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세워져 있으니까 높이고 누워 있으니까 밑변이다 이런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정의할 때, 요거 정의할 때 쓰는 높이의 개념은 뭐냐면, 이 처음에 주어진 각도 A, 이 A 각도의 맞은편 길이를 항상 높이라고 부르는 거야. 각의 맞은편 길이입니다. 그럼 밑변이라고 하는 건 이 주어진 각과 빗변 말고 주어진 각과 붙어 있는 번, 인접한 변이죠. 각과 인접한 변. 자, 그래서 일단 높이하고 밑변 개념은 주어진 각의 맞은편 길이를 높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 이 각과 붙어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약속한다. 그랬을 때 생각해서 이걸 정의해 줘야 돼. 연습을 한번 할까요? 이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이게 A, B, C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면 한 명씩 대답을 좀 해줘요. 편하게. 사인 A 5분의 3, 코사인 C 5분의 3. 아, 좋아요. 준혁아 탄젠트 A 4분의 3, 찬영이가 사인 C 5분의 4. 5분의 4, 그 다음에 주원이가 탄젠트 C 3분의 4. 3분의 4. 다 했네요. 아, 아깝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 그 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모양 위치 따라서 하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각의 맞은편 길이가 얘에 대해서는 높이라는 개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는 됐죠? 그러면 서진아 탄젠트 C 3분의 4. 좋아요. 그럼 이제 요건 다 잘 돼 있어요. 오케이. 확인 끝. 자, 그래서 삼각비에 대한 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삼각 비율 중에서 각이 특수한 경우, 보통 이제 특수각이라고 하죠. 특수한 각에 대해서는 이미 삼각비를 외우고 있어. 그게 상수야, 일종의. 그래서 특수한 각에 대한 삼각비는 중학교 때 배운 걸로 꼭 외워둬야 됩니다. 그죠?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 대상이 아니고, 자,
그러면 다 외우고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할게. 이렇게. 다음 시간에 무작위로 물어볼 거예요. 1초 안에 대답을 꼭 하셔야 돼. 사인 A라고 하지 말고 사인이라고 해. 자, 30도나 60도에 관련된 건 정삼각형을 반 잘라놓은 삼각형 알죠?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반 잘라놓은 요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에 들어있는 각이 30도, 60도, 90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5도 개념은 직각이 등변 삼각형 모습이죠. 직각이 등변 삼각형 모습에서 나오는 여기가 45도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그냥 무작위로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대답할 때 시간 끌려고 1초 안에 대답하라고 했어.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행동의 두 가지요. 첫 번째 천정에 뭐 써놓은 것처럼 쳐다보는 친구들 안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생각하는 시간 벌려고 헛기침하지 마. 세민아 사인 45도 했더니 사인 45도야? 그러면서 생각하지 말고 바로 물어보겠습니다요. 자 그럼 이쪽부터 간다.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오케이. 균화 탄젠트 60도 루트 3. 오케이 그 정도 속도면 좋아. 그 다음에 도윤이 사인 90도 감탄사예요 대답해요. 정확하게 1. 그 다음에 서진아 사인 30도 2분의 1이래요. 그럼 주원아 코사인 0도 1 1 바로. 정빈아 사인 60 2분의 루트 3 좋았어. 이건 이제 헷갈리거나 이렇게 막 순서대로 막 따져서 여기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찬영아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오케이. 그 다음에 준혁아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 다음에 세민아 탄젠트 0 0. 그 다음에 지용이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시점을 두고 루트 3분의 1 또는 뭐 3분의 루트 3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는 쉬운 거 탄젠트 45도 1 나도 하나 했어. 범수 코사인 90도 0. 그러면 균화 탄젠트 90도 무한. 무한 뭐 정할 수 없다로 그냥 쓸게요. 값을 정할 수 없으니까 없는 걸로 할게. 없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도윤이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0도 0 그렇죠. 처음에 이제 뭐 중딩들 외우게 하려면 뭐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다 라고 기억하기도 하고 여기서부터는 루트 30 곱해 나간다 뭐 이러면서 하기도 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거죠. 또는 뭐 무슨 책에도 돼 있고 막 그렇잖아. 사인은 S니까 필기체로 이렇게 쓰니까 여기하고 여기 뭐 이런 거 봤지? 코사인은 C니까 이렇게 탄젠트는 T를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면서 요길이 하는데 이제 그런 정도는 벗어난 사람들이고 어떤 반은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하여튼 특수한 각에 대한 삼각비는 이미 정해진 상수 역할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뭐 1대 루트 3대 2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 거고 1대 1대 루트 2 이거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정해진 값으로 인식을 하고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 자, 이제 요거는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뭐 됐고요. 여기도 적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찍어 놓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지울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정확히. 그러면 지워도 되는 거. 오케이. 처음에 문제 풀기 전에 도구가 좀 많이 필요해서
자, 이제 이것도 지울게요. 이제 외워야 될 거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데 제목은 아까 했던 동경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동경이 아까 여기 시초선으로부터 뭐 얼마만큼 회전해서 생긴 시계바늘 위치를 말할 텐데 동경이 이제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의 동경이 나타내는 어떤 모습을 보고 얘기한 거야.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 표를 한번 채우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역시 적고 기억할 거야. 자,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그때 얘기죠.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게 이런 개념이야. 동경 하나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동경이 있는데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가 알파, 또 다른 하나가 베타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때 이렇게 동경이 일치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단순히 생각하면 알파랑 베타랑 같지만 아까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면 이 위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요 각이 크게 같은 거니까 꼭 알파랑 베타랑 똑같은 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타내는 방법인 거예요.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느냐? 이 두 각의 차이를 가지고 나타낼 거예요. 두 각의 차,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까요? 두 각의 차이는 실제로는 0도 같은 개념이지만 그건 어떤 거냐면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죠. 그 차이만큼이야. 더하기 0도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가 30도일 때 베타가 390도이더라도 사실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게 390도가 되더라도 같은 동경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동경이 일치한다면 얘는 딱 몇 바퀴 차이인지 모르지만 한 바퀴 차이인지 두 바퀴 차이인지 이건 모르지만 딱 몇 바퀴 차이냐 요 얘기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면 될까? 이제 두 동경이 일직선 반대 방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일직선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동경 하나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로 할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동경은 얘랑 일직선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동경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알파가 되고 각의 크기로만 딱 봤을 때 요만큼이 베타의 개념입니다. 두 동경이 일치하거나 일직선 반대인 경우는 두 각의 차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돼 라고 일단 기준을 잡으면 이것도 그렇게 된 거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세민아 이건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두 각의 차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180도 180도 차이가 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두 각의 차이는 360도 곱하기 몇 바퀴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180도만큼 더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써서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냥 보면서 계속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세 가지 조건은 미리 공개를 할게. 두 각의 합을 이용해서 나타내려고 한번 해봐. 첫 번째 조건이요.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가 있을 때. 그림으로 나타내 줄 테니까 생각을 해봐요. 어떤 한 동경이 있어. 이렇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만 봤을 때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동경이랑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동경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이 베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의 방향. 자, 이때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이 관계를 두 각의 합을 이용해서 표시해봐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을 조금 해보려는 거예요. 눈에 보이나요? 여기가 x축 대칭이라면 마이너스 방향이긴 하지만 이걸 각의 크기로만 표현하면 알파랑 같은 각의 크기니까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게 되면 요 위치에 머무르겠죠. 요 위치라는 게 시초선 위치라는 게 360도, 0도, 360도, 720도, 그죠? 360도의 배수만큼. 그러니까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각의 합이 몇 바퀴인지 모르지만 딱 몇 바퀴 이렇게. 자, 이제 요것도 하나 더 해보면 눈치챘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할게. 두 동경이 y축 대칭인 경우. 또 그림을 보고 한번 표시를 나타내 보세요. 요 동경이 알파다라고 했을 때 얘랑 y축 대칭인 동경은 요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베타가 되겠지. 그럼 이거를 갖다가 두 각의 합을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표시해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죠. 벌써 상상한 대로 베타랑 알파를 더하면 요거에다가 여기다가 요만큼이 이제 알파의 크기만큼 된다는 게 대칭이니까요. 그럼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요 위치까지 가게 되죠. 이게 이제 180도 위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요거는 이제 필기를 해둘 건데 필기를 하시면서 여기는 여러분이 채워. 내가 다 써줄게. 그림도 그려줄 거야. 여기만 채우면 돼. 두 동경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단면이 있고요. y는 x라는 직선을 그냥 기준 삼아서 먼저 그려줄게. 이게 y는 x. 그랬을 때 이제 동경 하나가 이렇게 생긴 도형이 알파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인 거고, 요거가 y는 x란 대칭이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베타입니다. 눈치챘을 거고요. 두 각의 합을 이용해서 표시해. 요거는 기록을 하면서 쭉 여기를 채우시면 돼. 복잡하네. 좁아서. 요것도 그냥 요 표현을 집어넣고 문제를 하나씩 내요, 학교에서. 두 동경이 뭐 x축 대칭인 관계가 있을 때 하면서 뭐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낸다면 뭔가 정리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냥 뺏겨서 옮겨 적지 말고 과연 그런가를 조금 눈으로 보면서 써. 한번 기억하려고 하는 거야. 이따 문제 풀 때는 안 본 상태로 자기가 생각해서 써야 됩니다.
하고 있죠. 여기가 알파 크기랑 똑같으니까요.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요 위치까지 동경이 가겠지. 그게 이제 90도 위치니까요.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다 됐죠? 이제 저거 거의 다 된 것 같아.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이제 마지막 이론입니다. 또 첫 번째 타임에 해야 되는 마지막 이론을 할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연결돼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제 연결하는 과정이니까 잘 보시고. 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까 말했던 이 각에 대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조금 바꾸려고 하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삼각 함수야. 근데 이게 아다시피 함수는 실수를 다루는 과목이라고. 실수. 숫자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각 30도, 45도 이런 놈은 여태까지 생각 없이 숫자처럼 여겨왔지만 숫자가 아닌 거라고. 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단위가. 일반적인 실수라는 건 단위가 없는 그냥 수예요. 수. 근데 얘는 단위가 붙어있는 어떤 약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숫자가 아니라고. 45도하고 45하고 다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각을 나타내서는 결국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30도, 45도라고 돼 있는 각에 해당되는 이 기준을 보통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각을 숫자화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각을 실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45도만큼을 나타낼 수 있는 숫자, 30도만큼을 나타낼 수 있는 숫자, 이 약속을 해주고 싶은 거라. 그래서 이 60분법이라는 단위가 있는 그 숫자로는 나타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안한 게 각의 표현을 써줄게요. 그게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요건 이제 60분법이라고 부르는 체계이고 이제 각을 숫자, 실수로 바꾸기 위해서 고안한 건 이런 방법입니다. 뜻은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요거예요.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자, 그러면 정의,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 이제 할게. 여기 원이 하나 있어. 원이 하나 있을 때 이 원에는 중심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는 게 원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반지름이 있단 말이야. 이때 얘를 이제 시초선 개념으로 생각해서 회전을 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걸 똑같이 여기 이제 원점이 되는 거죠. 회전을 했다고 생각해. 그럼 어떤 동경이가 이만큼 돌아갔다고 칠게요. 요때 생긴 각의 크기를 내가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라는 게 보통 말하는 중심각이지.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 원의 성질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R만큼 돼 있을 때 이 중심각이 커지면 그에 따라 생기는 이 호의 길이도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의 길이를 내가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은 고정된 양이고 각이 커지면서 L이 비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 이 중심각의 크기를 이 원의 반지름 크기
반지름 길이 분의 늘어나서 생긴 호의 길이 요걸로 약속을 하겠다. 왜냐고 따질 건 아니에요. 그냥 약속이라서. 다시 요 중심각의 크기를 반지름 길이하고 그때 생긴 이 호의 길이의 비율로. 그럼 이것도 길이가 되니까 단위는 사라지고 숫자만 남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요게 바로 호도법,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약속 관계입니다. 이때 요거는 이제 호의 길이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반지름, 여기 중심각. 용어들이야 뭐 다 알 테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가 요 r만큼 될 때 요 호의 길이를 따라서 r만큼 만약에 움직였다. 이렇게. 그때 생긴 이 각은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호도의 정의에 의하면 반지름 길이 분의 호의 길이가 r이니까 r분의 r. 그러니까 여기는 1이라고 이제 약속이 되는 상태인 거야. 반지름 길이 분의 호의 길이를 중심각으로 표현하기로. 자, 그래서 이제 약속은 뭐 약속대로 지키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관계식으로 따지자면 양변에 r 곱해버리면 호의 길이가 결국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로도 표현이 되는 건 알 거예요. 그 이제 문제가 하나 있지. 이 나타내는 약속은 좋은데 우리가 여태까지 내내 써왔던 얘랑 크기랑 이 숫자가 연관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각도의 크기하고 실제로 호도로 나타낸 이 중심각의 크기하고를 연관성을 한번 지어봅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에는 섞어서 쓰겠지만 가면 갈수록 얘를 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삼각함수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그 관계를 나타내 봅시다요. 자, 그러면 360도라고 하는 어떤 각도 체계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각도 60분법으로 각도 이제 호도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한번 나타내 볼게. 호도 정의대로 한번 가볼게. 중심각이 이제 360도라면 즉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단 말이야. 동경이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돌면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360도. 그럼 그 중심각을 호도로 나타내면 반지름 길이 분의 이게 한 바퀴 돌았다고 하면 호의 길이가 결국 원둘레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럼 반지름이 r짜리 원둘레는 얼마야? 2파이 r이죠.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 분의 중심각 360도에 대한 호의 길이가 2파이 r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요만큼이죠. 2파이. 그러니까 360도를 나타낼 수 있는 호도 기준은 2파이입니다. 물론 이제 라디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거는 이제 차수가 없는 단위라서 그냥 생략하고 그냥 2파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이 파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인가요? 맞아요. 무한소수, 원주율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60도라는 각의 크기가 실제로는 2파이라는 숫자와 동일한. 찬영아? 응. 동일한 그 각의 상호 관계예요. 요걸 가지고 한번 쭉 나타내 보고 그 다음부터는 생략을 할 겁니다. 혼용해서 쓰게. 그럼 여기서부터 잘라갈게. 180도. 그러면 파이만큼이 되는 거죠. 180도가 파이야, 파이. 그럼 90도는 2분의 파이. 맞죠? 요거의 절반으로 가볼까요? 45도. 그럼 얘의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 그 다음 얘의 3분의 1, 30도. 그럼 얘의 3분의 1. 그럼 얘도 3분의 1. 6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60도. 우리가 특수각을 다 표현해 보려고. 60도는 30도의 2배니까 6분의 2파이.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되죠. 요 정도를 보통 기준 잡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 바퀴 360도를 나타내는 호도는 2파이. 절반 파이. 90도는 또 절반. 뭐 해가지고 나타낸 게 이만큼이야. 됐어요? 그럼 내가 이제 말해주는 각을 호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야.
엄수부터 가자. 엄수가 120도. 그러면 60도의 2배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한 거죠. 120도 3분의 2 파이. 3분의 2 파이. 그다음에 준하가 150도. 6분의 5 파이. 그렇습니다. 6분의 5 파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다음에 도윤이가 135도. 45의 3배. 4분의 3. 네, 4분의 3 파이입니다. 서진아 240도. 3분의 4 파이. 그죠? 3분의 4 파이. 그죠? 얘의 8배도 되고요. 얘의 4배도 되니까. 주어는 270도. 2분의 3 파이. 어이구, 그냥 알고 있는 거네. 이거는 보고 한 게 아니네요. 외워져 있는 거예요. 정빈아 72도. 미안해. 이걸로 할게. 210도. 210도요? 네. 6분의 7 파이. 6분의 7 파이. 그 다음에 찬영아 405도. 4분의 파이. 4분의 5 파이. 4분의 9 파이. 4분의 9 파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 왔으니까. 준영이도 긴장하고 있는데 좀 쉬운 걸로. 300도요. 3분의 5 파이. 네, 3분의 5 파이. 요거 5배든 요거 10배 한 다음에 약분 하든 좋아요. 그 다음에 지영이가 225도. 천천히 보고 하시고 90 4분의 네. 5. 4분의 5 파이. 그죠? 이게 5개죠. 이거 5개.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330도. 6분의 16 파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떤 가게 크기와 호도의 이 위치 요거 나타내는 표현 자체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물어보겠다는 건 이제 그런 의도인 거야. 사인 30도? 네. 사인 6분의 파이? 네. 아니 네. 30도. 네, 그 얘기입니다. 사인 6분의 파이? 아니 2분의 1. 2분의 1. 내가 그러니까 각도로 사인 30도로 물어보든 사인 6분의 파이라고 물어보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 연습해 오라는 건 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니까 그게 30도이므로 사인 30도가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말라. 그냥 이렇게 물어보나 이렇게 물어보나 같은 거야. 왜 우리가 이제 쓸 각도에 관련된 부분은 이걸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생각할 시간을 버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얘를 자꾸 여기로 환상을 해. 그런 다음에 대답하려고. 이제 하지 말라고. 그냥 이 자체로 이 가게 크기랑 이미 머릿속에서 연관이 돼 있기를 바라는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사인 120도 뭐 이러면 나중에는 오늘 지금은 아니고 조금 이따가 배우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90도 넘어가는 가게에 대해서도 삼각함수로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에 대한 이 연결 과정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될 거고 이제 앞으로 혼용해서 내가 이렇게도 물어봤다가 이렇게도 쓰다가 할 거고 점점 갈수록 이쪽 부분으로 쓰겠습니다. 자, 요 정도는 다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이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문제를 몇 개 다뤄보도록 할게.